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동네, 오래된 상가 건물 1층에 자리한 작은 옷수선 가게.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문을 여는 이곳의 주인은 68살 윤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오늘도 변함없이 가게 앞 유리창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가게 떡볶이집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래야죠.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실은 요즘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새로 생긴 세탁소에서 수선도 함께 해주다 보니 정희의 가게를 찾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하지만 정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바로 딸 지은을 대학까지 보낸 든든한 터전이었으니까요. 정희는 재봉틀 앞에 앉아 어제 맡은 바지단을 줄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바느질 솜씨는 40년 넘게 쌓인 내공이 묻어났습니다. 바늘이 천을 지날 때마다 정희의 마음속에는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6살 갓 결혼한 신부였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남편 윤태식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꽤 괜찮은 수입을 올렸었죠. 그때만 해도 정희는 집안일만 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도 새록새록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3살배기 지은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아장아장 걸어오던 모습. 정희는 작은 밥상에 김치찌개와 흰 쌀밥을 차려주며 행복해했었죠.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7살 되던 해 겨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고 빚더미에 앉게 된 태식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쪽지 한 장만 남긴 채로 말입니다. 미안하다. 혼자서라도 지은이 잘 키워다오. 정희는 그때의 절망감을 떠올리며 실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였죠. 정희는 남편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이 옷수선 가게를 열었고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지은을 혼자 키워냈습니다. 엄마, 내가 빨리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고등학생이 된 지은이가 늦은 밤 숙제를 하다가 문득 한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이가 어른스러워야 했던 현실이 안쓰러웠죠. 지은아, 엄마는 너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지금도 변하지 않은 정희의 마음이었습니다. 지은은 성인이 되어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40살이 된 지금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오후 4시쯤 가게 문이 열리며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 지은아. 오늘 일찍 끝났네? 네, 오늘 반찬했어요. 엄마랑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은은 엄마 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민수 아버님이 호텔에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 좋구나. 민수 아버님은 어떤 분이시래? 좀 까다로우신 것 같아요. 민수가 말하길 아버님이 워낙 완벽주자라서 좀 긴장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은의 표정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엿보였기 때문이었죠. 지은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고마워요, 엄마. 엄마만 있으면 든든해요.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지은이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 자신의 고생은 여기까지면 충분하다는 마음.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가슴 한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시내 한 호텔의 연회실.
정희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지은도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어머니 곁에 서 있었죠.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의 미소를 나눴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민수가 미리 얘기해뒀을 거예요. 응, 괜찮아. 그런데 지은아, 너도 너무 경직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 연애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42살 남자였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사람은 민수의 아버지 장석호였습니다. 70살의 장석호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첫인상부터 어딘지 모르게 위압적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에서 까다로운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죠. 안녕하십니다. 지은이 어머니 윤정희입니다. 정희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장석호는 간단한 목례만 할 뿐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대신 정희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앉으시죠. 장석호의 말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네 사람이 둥근 테이블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희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옷수선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정말 솜씨가 좋으시다고 지은이가. 옷수선 가게요? 장석호가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40년 가까이. 정희가 설명하려 했지만 장석호는 손가락을 탁자 위에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톡, 톡, 톡. 규칙적인 소리가 연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석호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평범한 집안이랑은 격이 다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사업을 해오신 집안이고 저도 금융업계에서 나름 인정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장석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희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은 아무 집 딸이랑 혼인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집안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간 연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당황하며 아버지를 제지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냐? 사실을 말한 것뿐이다. 옷수선 가게 사장과 우리가 사돈이 될 수는 없지 않나? 장석호의 말은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딸을 위해 참았습니다. 저희가 가난하다고 해서 인격까지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석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격이요? 인격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지만 그렇다고 돈 없이 살 수 있는 세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을 봅시다. 장 사장님,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정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장석호는 더욱 기세등등했습니다. 심하다고요? 저는 제 아들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가문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자부심이 있다고요. 지은이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지은아. 민수가 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수 씨, 죄송해요. 저도 이런 모욕은 받을 수 없어요. 정희도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장석호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시는군요.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장석호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품격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주제는 알아야죠. 그 순간 정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추태를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모녀는 조용히 연회실을 나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지은이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런 일로 상처받게 해서. 괜찮아, 지은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정말 떳떳하게 살아온 사람일까?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바느질을 하다가도 자꾸 장석호의 모욕적인 말이 떠올랐죠. 더 괴로운 건 지은이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진 것이었습니다. 지은이 괜찮을까?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걱정했습니다. 딸이 상처받은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목요일 저녁 9시경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지은이 들어오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어서 울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지은아, 엄마. 지은이 어머니 품에 안기더니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줬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운 후 지은이 어머니에게 털어놨습니다.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잘해주고 아버님한테 대들면서까지 저를 감싸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야? 아버님이 너무 민수한테 압력을 넣고 계세요. 집안 체면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 만나라고 계속 말씀하신대요. 정희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수는 뭐라고 하니? 자기가 설득해보겠다고 하는데. 엄마, 저까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결혼해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지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생각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딸의 눈물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을 무시하는 집안에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내가 평생 살아오며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의 진짜 얼굴은 언제든 드러난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장석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오래된 신문을 뒤지기 시작했죠. 장석호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봤지만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금융업계 관련 기사가 있을까? 정희는 천천히 2000년대 초반 신문들을 살펴봤습니다. 경제면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봤죠. 이틀째 되는 날 드디어 의미 있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설마 2000년 3월 15일자 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중견기업 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장 모 씨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기사 옆에 흑백 사진이 있었는데 젊은 시절의 장석호였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시 35살이던 장석호가 근무하던 투자회사에서 고객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했고 여러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죠. 이런 일이. 정희는 기사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기업 목록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 대한무역상사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바로 남편 윤태식이 운영했던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그때 그 일이. 정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한 시기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비슷했거든요. 혹시 남편이 장석호 때문에 피해를 당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기사를 복사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서류함에서 남편이 남긴 사업 관련 서류들을 찾아봤습니다. 먼지 낀 파일을 하나씩 뒤져보니 투자 관련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계약서 상대방 란에 적힌 회사 이름을 보고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명투자금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장석호가 근무했던 회사였습니다.
이럴 수가. 그 사람이. 정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도망간 것도, 자신이 40년 가까이 혼자 고생한 것도 모든 것의 시작에 장석호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민수가 아버님을 설득해보겠다고 하는데. 지은아, 잠깐. 정희가 딸을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민수한테 아버님 과거에 대해 들은 적 있니? 젊었을 때 무슨 일 하셨는지. 글쎄요.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냥 금융업계에서 오래 일하셨다고만. 지은의 대답을 들으며 정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스러웠거든요.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지은아,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정말 민수와 결혼하고 싶니? 네,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님만 아니면. 정희는 딸의 답을 들으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정희는 며칠 동안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서관을 다시 찾아가 당시 경제 관련 기사들을 샅샅이 뒤져봤죠. 그러던 중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00년 4월 20일자 신문에서 후속 기사를 찾았습니다. 제목은 횡령 의혹 투자회사, 피해 기업들 줄도산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장석호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투자금을 잃은 중소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났다는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희는 기사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남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장석호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기사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관련자들에 따르면 장 씨는 횡령한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현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지금의 부를 쌓은 거구나. 정희는 복사한 기사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장석호의 정체를 확실히 알았으니 이 사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은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민수 아버님이 민수한테 최후 통첩을 하셨대요. 일주일 안에 저와 헤어지지 않으면 아예 연을 끊겠다고.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뭐라고 하니? 자기는 저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엄마, 저 때문에 민수가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지는 게 너무 미안해요. 지은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저 민수한테 헤어지자고 할까 봐요. 이렇게 계속 갈등만 생기면. 안 돼.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뭔가 발견한 게 있어. 너 민수한테 아버님에 대해 물어본 적 있다고 했지? 네, 그런데 별로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왜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복사한 신문 기사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봐. 지은이 기사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민수 아버님이에요? 응. 그리고 여기 봐. 피해를 당한 회사 목록에 아빠 회사도 있어. 지은이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사업 실패한 것도. 그래. 장석호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그 사람이 남의 돈을 훔쳐서 지금의 부를 쌓은 거야. 지은은 한동안 말없이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미 오래전 일이고. 지은아, 민수한테 이 사실을 말해봐.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하지만 민수가 이미 알고 있다면 어떡해요? 그럼 저희를 속인 거잖아요. 정희도 그 부분이 걱정되었습니다. 만약 민수가 아버지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면 지은과의 관계에서 진실하지 못한 것이 되니까요. 다음 날 지은이 민수를 만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 씨, 아버님이 젊었을 때 무슨 일 하셨는지 혹시 자세히 아세요?
민수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님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계시니까. 민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 과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가끔 옛날 얘기를 하시려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시거든요. 혹시 뭔가 숨기시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지은의 질문에 민수는 더욱 불편해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버지께서 워낙 과거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라서. 지은은 민수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민수도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뭔가 의심을 하고 있지만 확실히 알지는 못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저녁 지은이 어머니에게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엄마, 민수도 아버님 과거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의심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럼 민수는 진짜 몰랐을 수도 있겠네. 정의는 안도했습니다. 민수만큼은 진실한 사람이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엄마, 이 사실을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직접 대면해서 따질 수는 없잖아요. 지은아, 엄마가 생각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정희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장석호가 다시 모욕적인 말을 할 때, 그때 이 사실을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만나자고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다시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세요. 한 번 더 만나서 얘기해 보자고. 하지만 지은과 정희는 이미 장석호의 의도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시 모욕을 주려는 속셈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좋아. 한 번 더 만나자.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같은 호텔의 다른 연회실에서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정희는 이번에도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지만 지난번과는 달리 작은 서류 봉투를 핸드백에 넣어왔습니다. 지은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머니가 뭔가 준비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실 거죠? 걱정하지 마, 지은아. 이번에는 엄마가 있으니까. 연회실에 들어서자 장석호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온 것 같았죠. 민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나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아, 민수 말이요? 오늘은 아들 없이 어른들끼리만 얘기하자고 했소. 장석호의 말투에서 이미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오늘 장석호가 더욱 노골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앉으시오. 장석호가 정희의 말을 끊으며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이 앉자 장석호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해서 기분 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안과 댁 집안은 격이 다릅니다. 이건 누구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장석호는 말하면서 웨이터를 불러 술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석호가 술잔을 기울이며 계속했습니다. 가난한 집딸 데려와 봐야 우리 집안 이름만 떨어진다니까요. 옷수선 가게 사장의 딸이 우리 며느리가 된다? 말이 되는 소리요? 순간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죠. 게다가 들어보니 남편은 사업 실패하고 도망갔다면서요? 그런 집안과 우리가 사돈이 될 수 있겠소? 장석호의 말은 점점 더 모욕적이 되어갔습니다. 장 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장석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말하는 거요. 우리 민수는 명문대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집안도 대대로 사업하는 집안이요. 그런데 옷수선 가게 딸과 결혼한다? 체면이 서겠소? 지은이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요. 앉아요, 아가씨.
아직 할 말이 더 있소. 장석호가 지은을 다시 앉히며 더욱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수 정도면 재벌집 딸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집안과. 그때 지은이 울음을 터뜨리며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정희는 딸을 따라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장 사장님,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들어봤는데 정말 너무하시는군요. 뭐가 너무하다는 거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사실이요? 그럼 장 사장님의 사실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정희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장석호는 갑자기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그게 뭐요? 2000년 3월 15일자 신문입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정희가 신문 복사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장석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중견기업 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장 모 씨,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이게 바로 장 사장님 얘기 아닌가요? 장석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해를 당한 회사 목록도 있네요. 대한무역상사. 바로 제 남편 회사입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도망간 것도 결국 장 사장님 때문이었던 거네요. 남의 돈을 횡령해서 지금의 부를 쌓으신 분이 우리 보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시는 거군요. 장석호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술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죠. 그건 옛날 일이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받았잖소. 무혐의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요. 제가 40년 동안 혼자 딸 키우며 고생한 것도 결국 장 사장님 때문이었던 거네요. 정희는 또 다른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횡령한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재산 축적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 돈으로 지금까지 떵떵거리며 사신 거 아닌가요? 장석호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오래된 일을 왜 들춰내는 거요? 오래된 일이요? 장 사장님은 우리 보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면서 정작 본인은 남의 돈 훔쳐서 부자 행세하신 거잖아요. 누가 진짜 부끄러운 건지 모르시겠어요? 그때 연애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울면서 전화했나 봅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가 울면서. 민수는 테이블 위에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장석호는 아들을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민수는 테이블 위에 신문 기사를 집어들고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아버지 장석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민수야, 그건 대답해 주세요, 아버지. 이 기사가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장석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실이다. 순간 연애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드디어 풀렸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도 다시 떠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정희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이 그때 왜 갑자기 집을 떠났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게 된 것도 결국 장 사장님 때문이었던 거군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장석호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살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궁지에 몰려 있었고, 살려고 한 일이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의 돈을 훔쳐서 살겠다는 건가요?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민수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항상 과거 얘기를 피하셨던 거군요.
저한테도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해주시고, 민수야, 아빠도 그때는 젊었고, 실수였다. 실수요? 이게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민수는 신문 기사를 다시 읽어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재산을 늘린 게 실수라고요? 정희는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장 사장님 아세요? 제 남편이 집을 떠난 후에 저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빚만 잔뜩 있었죠.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때 28살이었어요. 7살 딸 하나 데리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거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제가 살아남으려면 무엇이든 해야 했어요. 정희 씨, 옷수선 가게를 시작한 것도 그때였어요. 손님 한 명 한 명이 소중했죠. 하루에 15시간씩 일해도 겨우 하루 먹을 것만 벌 수 있었거든요.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이가 아플 때마다 병원비가 없어서 얼마나 막막했는지 아세요? 학용품 하나 사주는 것도 고민해야 했어요. 민수는 정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편안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지은이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를 위로해주고 빨리 커서 도와주겠다고 했죠.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지은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 고생은 여기까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희가 장석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장 사장님은 우리를 보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셨어요. 집안격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장석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정직하게 살아온 것과 장 사장님이 남의 돈을 훔쳐서 쌓은 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떳떳한 건지 이제 분명해졌네요. 민수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래, 그때 일과 무관하지 않다. 장석호가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정희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며 보낸 40년이 허무하게 느껴졌죠.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을 원망했어요. 왜 혼자 도망갔는지, 왜 책임지지 않았는지.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 사람도 피해자였을 수도 있겠네요. 정희는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집을 버리고 떠난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절망적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민수는 아버지와 정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정희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민수 씨는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민수 씨가 지은이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정희의 마음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거든요. 장 사장님, 정희가 장석호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장 사장님을 용서하려고 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우리 지은이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민수 씨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장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자존심을 부릴 자격이 없었거든요. 연회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석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민수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40년 만에 모든 진실을 밝혀냈지만 마음이 홀가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때 연회실 문이 열리며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어머니와 민수를 걱정하는 마음에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은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며 테이블 위에 신문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민수도 지은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지은아, 미안해. 아버지가 이런 과거가 있는 줄 몰랐어. 민수 씨. 지은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저희한테 미안한 건 저예요. 장석호가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지은의 눈을 제대로 마주본 순간이었습니다. 지은 양,
장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은은 장석호의 사과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제 과거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더욱 완고해지고 남들을 무시하게 된 것 같아요. 장석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오히려 남들을 깎아내리며 제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정희는 장석호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측은함도 느껴졌거든요. 장 사장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정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윤 사장님께도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지만 남편은 연락이 안 돼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정희의 말에 장석호는 더욱 죄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더욱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 많은 거군요. 민수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은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과거와 상관없이 지은이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장석호는 아들의 결연한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잘못 생각했다. 진짜 가문의 품격이라는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장석호가 정희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정혜 씨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겠지요.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알겠어요. 진짜 가난한 게 뭔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그게 진짜 가난이에요. 반대로 돈은 없어도 사랑이 있다면 그게 진짜 부자고요. 지은의 말에 장석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 양말이 맞습니다. 저는 돈은 많았지만 마음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정희는 지은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거든요. 장 사장님, 저는 이제 과거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대신 앞으로는 우리 지은이를 딸처럼 아껴주세요. 그럼 저희 결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석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지은 양. 제가 두 분의 결혼을 축복하겠습니다. 연회실의 따뜻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직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습니다. 장 사장님, 진심이시죠?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시는 건 아니겠죠? 진심입니다. 제가 평생 숨기고 살았던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는 마당에 이제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장석호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 제가 개인적으로 보상할 방법이 있다면 보상은 필요 없어요. 다만 앞으로 우리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민수 씨가 지은이를 잘 돌봐줄 수 있도록 지지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제가 지은 양께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민수가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민수 씨도 고생 많았어요. 아버님과 저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장석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게 느껴져요. 정희도 드디어 마음을 놓았습니다. 딸의 행복이 보장된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이제 결혼 준비를 시작해야겠네요. 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결혼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연회실을 나서며 네 사람은 각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장석호는 참회의 마음을, 정희는 안도의 마음을, 민수와 지은은 희망의 마음을 품고 있었죠. 진실이 밝혀진 후의 평화는 이전보다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지은과 민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웨딩홀에 양가 가족과 지인들이 모였습니다. 정희는 딸의 웨딩드레스를 직접 수선해줬고 지은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장석호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정희에게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려던 정희에게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이니 함께 해야 하지 않겠냐며 진심 어린 제안을 했죠. 정희 씨, 웨딩홀 예약이나 예단 준비 같은 것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잘못한 일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결국 정희는 장석호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함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죠. 결혼식 당일 장석호는 정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 씨,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 저희 가족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저도 민수 씨가 지은이를 잘 돌봐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정희 씨,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장석호가 망설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저를 사돈어른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정희 씨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희는 잠시 놀랐지만 장석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돈어른. 결혼식이 시작되고 지은이 버질로드를 걸어갈 때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 동안의 고생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오늘이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지은이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이제 정말 행복하기만 하면 돼.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민수도 정희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은이를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겪으신 고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민수야, 지은이만 사랑해주면 그걸로 충분해. 너희들이 행복한 게 나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장석호가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죄송한데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윤 사장님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남편을요? 네.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니까 직접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장석호는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혹시 연락이 닿으시면 이걸 전해주세요. 제가 쓴 사과 편지입니다. 정희는 봉투를 받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장석호가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뭔가요? 당시 윤 사장님이 저희 회사에 투자하신 금액입니다. 이자까지 계산해서 준비했어요. 정희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돈어른,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신 앞으로 우리 지은이를 정말 딸처럼 아껴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더 큰 보상이에요. 장석호는 정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가겠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평소와 같이 옷수선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은이와 민수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장석호는 정말로 변한 사람이 되어 지은을 친딸처럼 대했고 정희에게도 존경을 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저희한테 아기가 생겼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며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지은이가? 네, 엄마가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앉아 지난 40년을 돌아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딸이 정말 행복해졌어요. 정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원망했던 마음도 이제는 사라지고 이해와 용서만 남았습니다. 얼마 후 장석호가 정희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희 씨,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된 만큼 가끔 이렇게 안부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장석호는 정희의 가게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일하시는군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은이를 키우셨으니 그렇게 훌륭한 아이로 자랐겠어요. 고맙습니다. 사돈 어른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정혜 씨한테 배우는 중입니다.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모두 사라지고 진정한 가족에만 남았습니다. 그해 겨울, 정희는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느꼈죠. 40년의 외로운 여정이 끝나고 이제는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모든 것이 완성된 것 같네요. 정희는 손자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의 진짜 행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